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춘천문화방송은 지역의 방송사와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춘천 1과 원주갑 선거구를 제외한 6개 선거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8개 선거구 모두 부동층이 꽤 높습니다. 각 선거구별로 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허주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입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8%, 노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11%,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9%, 강대규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 7%, 박영춘 전 SK 수백수추구협의회 부사장 2%입니다. 허 의원이 노 의원보다 27%포인트 높아 두 현직 국회의원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울 선거구에선 한기호 국회의원 26%,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19%로 7%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아닙니다. 이어 전성 변호사 9%, 허인구 전 주연방송 대표이사 6%, 이민찬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5%,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2%입니다. 원주갑에선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26%, 박정아 국회의원이 22%로 오차 범위 안 격차를 기록했고, 이어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관 14% 순입니다. 원주을 후보 중에서는 송기현 국회의원이 3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어 김기용 강원도의회 부의장 5%, 김한섭 기획재정부 2차관 5%, 안재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 4%, 권희중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4%, 최재민 강원도의원 3%입니다. 강릉 선거구는 권성동 국회의원이 34%로 우세했고,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특별위원장 9%, 배선식 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과 이영랑 한국이미지 리더십센터 대표 각각 4%, 임명희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대변인 2%, 장지창 진보당 강릉시 지역위원장 1%입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선 유상범 국회의원 41%, 허필용 전 홍천군수 23%로 18%포인트 격차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이양수 국회의원 36%, 박상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45%, 더불어민주당 한우현 지역위원장 19%로 나왔습니다. 8개 선거구 가운데 춘천 1과 원주 갑을 제외한 6개 선거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오차 범위 밖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8개 선거구 모두 적합 후보가 없다는 응답과 부동층 비율이 30% 이상이고 심지어 1위 후보보다 높은 곳도 있어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 안갯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원도민들은 37%가 긍정평가, 56%가 부정평가를 내려 부정적인 시각이 19%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 때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4.6%, 국정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2.4%로 오차 범위 내 격차로 비슷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6%, 국민의힘 39.2%로 양당은 오차 범위를 벗어난 3.6%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여야 양당 지지도는 물론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8개 선거구 모두 부동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서 강원 도민들의 손끝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홍천의 국강채 클러스터 사업이 우려가 적지 않다는 내용을 지난번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금 수십억 원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 항체 클러스터 건물 조성 현장입니다. 현재 건물 한 동만 완공됐고 나머지 건물은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강원인력개발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력개발원 건물은 모두 5동이었는데 홍천구는 당초 5곳을,
모두 리모델링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7억 원을 들여 건물을 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리모델링만으로는 연구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결국 5곳 건물 가운데 4곳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건물 구조나 너무 오래된 건물이어서 거의 철거 수준의 건물이라 불가피하게 철거로 이제 사업 계획을 바꾼 부분이고요. 철거 비용만 33억 원이 또 들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대는 좀 더 꼼꼼하게 좀 판단했었으면 한 60억 정도의 그 예산은 좀 어느 정도 절약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죠. 걱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체 클러스터는 사실상 연구개발 영역인데 지금처럼 정부가 연구개발, 즉 R&D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사업비 마련의 안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제 R&D 비용을 또 많이 또 삭감을 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자주 재원이 부족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부분 또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우려스럽긴 하죠. 게다가 인천 송도 등 항체 사업을 먼저 시작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1,000억 원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붓는 홍천 항체 사업. 장밋빛 기대만 갖고 추진하기보다 보다 치밀한 미래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태백시가 10년 넘게 태백시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했던 국민체육센터를 올해부터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이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태백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체육시설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전문성과 관련 법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10년 넘게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했습니다. 올해 초 태백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체육회의 위탁 운영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고 태백시는 직영체제가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다며 4월부터 직접 운영을 맡았습니다. 당시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직영이라는 이야기가 위원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 보통은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처리가 됐고 수의계약이 직영보다 보조금이나 이런 돈이 덜 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가는 건데 태백시 체육회는 위탁 부적합 결정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위탁기간 종료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체육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체육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등을 안내하지 않아 태백시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위탁 또는 직영 여부를 결정하면서 체육회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지방체육회가 기능을 다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주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전문성과 관련 법령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체육회가 지역체육진흥이라는 목적 사업으로 태백시를 지원하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며 경제성이 우월하다는 이유로 직영 방식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백시 체육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태백시가 국민체육센터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 체육회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하면서 직권으로 남용했다는 판결문에 나왔다시피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태백시 체육회한테 국민체육센터를 돌려줘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보다 나은 좋은 환경에서 태백시는 항소하겠다고만 간단하게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내년에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계획이어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둘러싼 법적 싸움은 태백시 행정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의 성당과 교회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모처럼 크리스마스 당일에 눈이 내리면서 야외에서 겨울 정치를 즐기며 휴일을 즐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성탄절의 연휴 표정을 유주성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환한 빛이 비추는 제단 앞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경건한 성가가 울려 퍼지고 과거 이 땅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재현하는 것으로 성탄절야 미사가 시작됩니다. 미사를 집전한 조규만 주교는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에 빛이 필요한 때라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이 뒤엉킨 한 해였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개신교 교회에서도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은 환한 웃음으로 서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네고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며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설교에 나선 목사는 예수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본받아 우리 사회가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나눔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10여 년 만에 찾아온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밖으로 나와 연휴 마지막 날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얼음 위에서 제법 빠르게 미끄러지는 썰매를 즐기다 보면 추위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옛 추억이 생각나고 아이들에겐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지난주 개장한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장에는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 넘어졌어요. 한 번 넘어졌어요. 그 크리스마스 마지막 날이어서 즐기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힘든데 딸이 재밌다고 하는 것 같아서 같이 놀아주니까 또 하다 보니까 재밌고 그래요. 성탄절 연휴 동안 시민들은 미사나 예배에 참여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눈 덮인 야외로 나들이를 가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 독감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의사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50.6명으로 유행 기준인 6.5명의 8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 194명으로 가장 많았고 7세에서 12세가 189명, 19세에서 49세가 63명으로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온라인 스토어가 내년 1월에 공식적으로 문을 엽니다. 조직위는 지난 13일부터 대회 마스코트인 뭉초 인형 등 인기 상품을 온라인 스토어에 통해 판매한 데 이어 내년 1월 그랜드 오픈에 맞춰 의류와 액세서리, 문구류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대회 스폰서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앱에서 올림픽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근로자들의 평균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 이동 행태 실험적 통계를 보면 강원도 내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출근이 24분,
퇴근 28분 등 통근 시간이 52분 정도로 전국 평균인 1시간 12분보다 적게 걸리고 전국에서도 가장 짧았습니다. 평균 통근 거리는 15.5km였는데 역시 전국 평균인 18.4km보다 짧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원주였고 춘천과 강릉, 홍천, 동해가 그 뒤를 이었는데 상위 5개 시군의 근로자 비중이 전체의 64.4%에 달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예술단체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새해 강원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내일 춘천을 시작으로 사업 설명회를 강릉과 원주 등 권역별로 4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문학과 연극, 무용 등 7개 분야를 공모하는 전문 예술 지원과 생애 최초 지원 사업에는 신청자가 구간별 지원 금액을 선택한 뒤 심의를 통해 선정되면 정액을 지원하는 정액 지원제 방식을 새로 도입합니다. 강릉에 메타버스 체험관이 들어서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에 개방됩니다. 강원도는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에 메타버스 기술을 체험하는 기술관과 동계 올림픽 종목을 체험하는 스포츠관 등 모두 1,500제곱미터 규모의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을 내일 준공하고 청소년 올림픽 기간에 개방합니다. 메타버스 체험관은 오전에는 사전 예약제로 오후에는 자유 관람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예약은 메타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이 공매 포털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서하면 천돌이 택지 조성 사업 109 용지를 분양합니다. 인제군은 서하면 도시공간 개선과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109는 모두 18필지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LPG 관로 등 기반 시설이 완료돼 있습니다. 공매 입찰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내년 1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원주시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주변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추가로 착공합니다. 원주시는 국비 141억 원 등 250억을 투입해 기업도시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부지의 지상 4층, 연면적 7,200제곱미터 규모의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센터를 내년 3월에 착공합니다. 의료기기 업체 입주 공간 30개실과 창업 전용 공간 6개실이 들어서고 2025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또 추가 입주 기업들을 위해 문막 동아의료기기 산업단지에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천도시공사가 연말을 맞아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에 난방 연료를 지원했습니다. 도시공사는 전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해 연탄 500장과 난방유 1000리터를 지역의 장애인 가정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직접 난방 연료를 실어 나르는 봉사활동을 함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FC가 일본 연령별 대표팀 출신 공격형 미드필더 유타 카이아를 영입합니다. 유타 카미야는 윙포워드와 섀도우 스트라이커 등 여러의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J리그 가시와 레이솔과 시즈미 에스펄스 등을 거쳤습니다. 유타 카미야는 다음 달 초 신체 검사를 통과하면 선수단에 합류합니다. 양구군이 오는 29일까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45개 강좌로 모집 분야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의 경력 있는 사람이 강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